네, 바로 접니다. 제가 박수를 두 번 받고 싶어서 셀프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제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잡은 거는 요즘 이렇게 몸속에 이게 쓰레기라고도 하고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런 만성염증에 대해서 해서 몸속의 쓰레기, 만성염증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증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염증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관절염? 네, 그렇죠. 우리는 되게 염증이라고 사실 하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처라든지 뭐 고름, 부어오르는 거, 통증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혈액을 타고서 전신을 돌아다니는 그런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증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해서 그게 문제인데 그게 만성염증이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만성염증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 한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증에는 사실 이렇게 의학적으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급성염증은 되게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렇게 외상 등으로 오는 그런 곳이 세균이 이렇게 침투한 곳에 특정 부위에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기도 해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데 짧게는 이게는 그냥 뭐 1시간 정도, 길게는 그 3, 4주 정도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그에 반해 만성염증은 어때요? 온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소로서 범위는 굉장히 온몸이지만 특별한 증상은 그렇게는 없어요. 대신 다양한 그런 실효인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기간은 그래서 딱 짧지는 않아요. 이게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은 이렇게 만성염증에 비해서 균일한 모양이지만 만성염증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렇게 모양을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 안에 떠다니는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정상 세포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은 이 공격을 받아서 모양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피떡처럼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정상 세포들이 제대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일단 점심 드셔야 되긴 하지만 우리 급동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만성 변비가 되게 위험한 것 같은 그런 원인도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두 염증을 비교해 보자면 급성염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칼에 베인 그런 베인다든지 아니면 못에 찔린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뭐 상처 그리고 또 화상으로 인한 상처 등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면 이 증상이 또 간혹 이제 만성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노화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염증이 이제 만성염증인데 그게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가 면역 질환, 심장 질환, 치매, 암, 비만, 대사증후군 같은 밀접하고요. 또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노화가 오면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우리 퇴행성 질환 있죠? 이것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성염증을 단순히 나쁘다는 그런 인식과는 달리요. 우리 인체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면역 체계가 상처난 부위에 이런 세균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이 백혈구 이런 거를 혈액 속에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켜서 스스로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착한 염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우리가 나쁜 염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막 아파서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 만성염증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처럼 이렇게 바로 강력한 그렇게 증상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워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만성염증을 보내는 그런 신호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제가 만성염증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창피한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아무 이유 없이 담이 잘 걸리고 통증을 자주 느낀다.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잘 붓는다. 세 번째, 목에 불편감을 느껴 기침을 자주 한다. 네 번째,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발이 차며 치주염 등 잇몸 질환이 자주 생긴다. 다섯 번째, 뱃살이 자꾸 찐다. 여섯 번째, 손톱이 잘 갈라지고 머릿결이 푸석해진다. 일곱 번째, 예전보다 모든 일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여덟 번째, 소화불량을 자주 일으키면서 변비나 설사를 자주 한다. 아홉 번째, 항상 허기짐을 느끼고 달콤한 음식이 땡긴다. 열 번째, 평소보다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고 나도 피곤하다. 나는 이 중에서 4개 이상 해당된다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크게 들으셔도 되는데 혜순 스포츠님 너무 크게 드시는 것 같은데 맞아. 이 중에 한 4개 정도가 된다 하시는 분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도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칭하기도 할 정도로 다양한 전신 유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뒤쪽에서 이거는 제가 하나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듯이 만성염증은 어때요? 혈관을 타고 온몸을 이렇게 떠돌아요. 그래서 장기를 병들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만성염증이 우리 그 암 유발이라든지 사망, 위험도 최대 60%나 증가한다는 그런 여러 논문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사람을 빨리 늙게도 하지만 빨리 죽게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소장 점막으로 침투한 뇌독소가요, 이렇게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게 또 이렇게 만성염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염증 수치를 알아볼 때 하는 검사가 우리가 뭐 혈액 검사도 있고 뭐 MRI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RP 검사라고. 그래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CRP는 사실은 염증과 관련된 이렇게 여러 단백질에서 오는 그런 신호를 총체적으로 나타내서 이 수치를 가지고 이게 염증 수치가 어떤지, 염증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만성염증을 이렇게 체크한다기보다는 급성염증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만성염증을 확실히 진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성염증도 내 몸에서 이렇게 반응하거나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실체나 그런 증상, 원인 질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뇨랑 비만을 들 수 있어요. 보통 당뇨 하면은 가족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스도 있고 운동 부족도 있고 많지만 가장 큰 게 정제된 탄수화물 있죠. 이걸 우리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당뇨가 발생하게 되면 어때요? 혈관 내에 당이 높아져요. 그리고 남는 당이 어때요? 자꾸 주변 조직의 그런 지질과 결합해가지고 당에서 합성되어서 그런 독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문용어로 당산화물, 당화산물, 당화산물 에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발생해요. 근데 이 에이즈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염증 인자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혈관에 염증이라든지 딱지가 생겨가지고 당뇨의 그 우리 무서움이 뭐죠? 합병증 있죠. 그죠? 합병증을 더 불러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약에 의존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효과를 오겠지만 계속 약에 내성이 생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은 약이라든지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되지만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에 사실은 이게 집중해야 되는데 혈당에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해서 초래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비만은 어때요? 그 비만 세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시에 염증 신호들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 신호인자가 각종 이런 심혈관계라든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요. 지방 세포들도 더 많아지고 더 커진다는 커지기 때문에 비만이 심할수록 우리가 몸속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와 장누수인데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누구나 다 받고 살아가요. 현대인이라면. 그렇죠. 근데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속에 그런 항염 인자가 있어요. 코티솔이라는 그런 천연 스테로이드에서 있는데 그게 부신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이게 만성화가 되면 부신 피로를 일으켜가지고 코티솔이라는 성분이 계속해서 줄어요. 그다음에 만성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야말로 만성염증, 만성질환, 만성피로의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장 누수가 생기게 되면 장에서 이렇게 독성 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점막 내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면역 반응이 거기서 일어나서 자꾸 이렇게 염증 인자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요 우리가 과민성 염증 반응이 생기고 우리가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이런 면역 질환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러지 아토피인데요. 알러지나 아토피도 사실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과민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물질이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일으켜서 염증을 생기게 되면요. 이게 만성 염증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 알러지 아토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도 염증성 질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활성산소나 염증에 이렇게 신호가 증가하면요. 우리가 뼈를 부셔주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걸 파골세포라고 하는데 그게 증가하고 또 우리가 뼈를 생성하는 그런 조골세포가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들의 실체들이 골다공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계 질환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혈관계 질환인 고혈압은 어때요? 단순히 우리가 병원 가서 이렇게 체크하는 혈압 수치 있죠. 혈압 수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이게 많이 부족해지면 많은 혈액량을 이게 바꾸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산화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결국 염증들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서 CRP 지수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혈전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도 증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뭐 심하면 동맥경화까지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물을 만약에 이렇게 끌어들일 때 수도관에 이물질이 끼었어요. 그러면 물이 잘 안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물질을 사실 제거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강한 모터로 끌어올린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러다 보면 간이 파열되거나 이렇게 그냥 소리만 요란할 수 있어서 당장의 임시 방편일 수는 있지만 원인 제거는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 또 현대인들도 많이 겪고 있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뇌에서 우리 행복 호르몬 있죠. 이게 세로토닌이라고 우리가 또 이제 숙면을 취하는 수면 호르몬인 그 멜라토닌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염증 신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증가하다 보면 이 물질을 관여하는 트립토판의 그 호르몬들이 합성되지 않고 조금 삐딱해져서 흥분성 그런 신경 물질로 이렇게 합성하는 쪽으로 경로를 이탈해요. 바꾸면서 잠도 안 오고 또 내가 예민해지고 우울해져서 이런 불면증과 우울증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또 너무나도 슬픈 병이죠. 치매도 어때요?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 모든 질환이 이 치매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환으로 암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염증의 실체들은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전이시키고 면역 회피에도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뭐라고요? 자, 암이죠. BTS 팬클럽 아미가 아니라 이 암인데 잠깐 사담을 하자면 제가 저랑 주희 리더님이 예전에 BTS 팬클럽 암이라고 했는데 한 리더님께서 그거를 잘못 오해한 후 우리가 암이 걸렸다는 줄 알고 크게 슬퍼하는 그런 우픈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살짝 여러분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이 이런 만성염증이 되게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이 CRP 등 만성염증 지수가 높은 사람은 암 발병률이 최소 38%로 높고 사망률도 최소 29%나 이렇게 올라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표적 영양소들을 살펴보면요.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D, 카테킨, 비타민 P, 커큐민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 영양소들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유산화 제품들을 다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시간상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정말 오늘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고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산화의 대표 영양제 종합 비타민 헬스팩이에요. 30여 가지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았고요. 헬스팩 좋은 거예요. 뭐 이제는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특히나 타사에 없는 이렇게 고가 원료인 셀레늄이라든지 몰리브덴, 크롬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요. 이 성분들이 만성염증에 탁월하기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무기질인 셀레늄 같은 경우는요. 면역력 증가라든지 암세포를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멸하게끔 유도시키고 만성염증을 줄여주거나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렇게 일반인에게도 너무 필요하지만 특히나 암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로 보시면 되고 이게 또 비타민 C하고 이게 만났을 때 상호작용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효과를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도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해독작용이라든지 삼혈세포의 그런 배설을 도우면서 염증 물질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도 사실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미량 영양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당 조절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수치라든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염증을 감소시켜서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뇌기능 개선이라든지 근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결핍 시에는 많은 동맥경화라든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헬스팩에는 다양한 7가지 식물 영양소를 담았는데요. 우리가 왜 식단을 구성할 때 알록달록 무지갯빛 그런 채소에 식단을 구성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녹황색의 영양소들이 항산화를 높여주는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보라색의 그런 안토시아닌이 콜레스테롤을 감소하고 빨간색의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이라든지 우리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아주 똑똑한 식물 영양소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 주제인 이런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유산화의 넘버원 헬스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만성염증의 첫 번째로 꼽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이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뭐 중성 지질뿐 아니라 혈관 확장이라든지 염증 제거에도 굉장히 뛰어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메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1시간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유산화의 바이오메가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성 지질 혈행 개선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을 감소하고 또 그 인슐린 그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뇨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또 두뇌와 망막 건강, 우울증 치매, 그다음에 피부 건강 등 비타민 C만큼이나 아주 하는 일이 참 많은 제품이죠.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염증 수치가 높으면 낮추는데 가장 특화된 성분이 뭐냐면 바로 EPA라는 성분이에요. 우리 EPA는 우리 세포 안에 세포막이 있잖아요. 이 세포막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그런 6 계열의 그런 대사를 줄여줘서 애가 염증 인자를 감소시켜줘요. 그러면 DH는 하는 일이 없냐? 그게 아니라 DH 역시 이렇게 우리가 과잉된 염증 인자가 나오면 너 이제 그만 나라고 하는 그렇게 종결 인자, 염증 종결 인자를 이렇게 생산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염증 수치가 높으면 낮춰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성염증에 좋은 게 커큐민이 있는데요. 커큐민은 10대 슈퍼푸드에 속하는 그런 강한 뿌리에서 나온 성분으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커큐민 자체가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고요. 활성화를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산화의 그래서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요. 관절과 연골 건강뿐 아니라 우리가 강황이라고 하는 그런 심한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염증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진짜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염증이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도 염증이라고 사실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 우리가 혈관을 타고 온 신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 근육을 공격하면 근육통이 오는데 이게 다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자기 세포를 이렇게 부적절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의 원인인데 근데 나는 글루코사민 먹고도 별로 효과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이게 좀 흡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근데 유산화의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 이걸 미세 입자 인지질로 이렇게 30배 이상 생체 유용률이 가능한 그런 메리바 공법으로 더 쉽게 통과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제품이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중에 또 염증을 잡아주는데 탁월한 성분이 바로 포도씨 추출물이죠. 이 포도씨 추출물의 그런 프로안토시아닌이 항암이라든지 항균,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에 작용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의 주범인 우리 활성산소 있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이 포도씨 추출물과 비타민 C가 균형적인 배합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프로후라반올 C300하고 C600 있죠. 우리가 이게 단일 제제로 섭취했을 때보다 어때요? 두 성분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이렇게 상승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요즘에 뭐 바이러스에 취약한 현대인들에게도 너무 좋고 비염도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천식, 그다음에 이렇게 또 말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러신 분도 목감기 걸렸을 때는 빨아 드시면 너무 좋고요. 치통에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물고 계시면 효과가 좋고 포도씨 추출물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줘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항산화 기능뿐 아니라 각종 염증 개선이라든지 피로 회복에도 좋은 영양제가 후라바너 C300과 C600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명이 많은 제품이 바로 비타민 T예요. 우리 항암 비타민, 면역 비타민, 선샤인 비타민 정말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인 일당백을 하고 있는 그런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햇빛으로는 질 좋은 비타민 생성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오래 사는 거에 관여를 해서 하버드대에서도 종합 비타민제와 함께 꼭 같이 섭취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요. 또 이렇게 뼈 형성 유지에 필요한 골다공증 이형 감소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족 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우리 세포가 있는데 그게 T세포거든요. 이 T세포의 기능 저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가 사실 필요한 영양제가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C와 함께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이 이프라임이에요. 우리 몸에는 세포막들이 많잖아요. 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활성산소를 또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뿐 아니라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만성 염증에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에 뭐 호르몬 건강도 해주고 빈혈이라든지 아토피, 뭐 생리통, 피부 효과에도 효과적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생리통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지만 특히 저는 한포진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이프라임과 C300을 같이 섞어서 발라서 바르기도 하고 같이 섭취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품의 라벨에 이렇게 D알파 토코페롤을 드셔야지 우리가 이 친화력이 좋아서 체내 합성에 좋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화기계는 어때요? 만성 염증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역류성 식도염, 이염, 간염, 뭐 신장염, 대장염 다양한 이렇게 보시면 염증성 질환이 있는데 이게 만성으로 이어지면 우리 몸 면역 체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또 위장 기능부터 나빠지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있게 되면 각종 노폐물이 이렇게 위아장에 쌓여요. 그러다면 우리가 뭐 속쓰림도 올 수 있고 메스껍거나 뭐 더부룩감 같은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고 또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로 회복이 되지 않아도 왜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몸이 무겁고 이렇게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영양제 햇바실인데요. 사실 간은 뭐 에너지 대사도 하고 해독도 하고 독성 물질 대사도 하고 배설도 하고 굉장히 수백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묵묵히 일을 할 뻔 70% 이상이 망가져야 신호를 보내는 그런 침묵의 장기예요. 그래서 해파가 간, 실은 실리마린을 뜻하는데 이 실리마린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강력한 항산화제를 만드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서 가끔 너네는 왜 글루타치온 없어 하신 분들은 헤파실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미크로시슬 속 실리마린 성분이 독소로 인해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고요.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석이라든 위험도 줄이고요. 담낭 기능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일부 연구에서는 사실 이 밀크시설이 혈당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서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요즘에 화장품 스킨케어들을 보면요. 이게 피부 염증에도 좋아서 여드름이라든지 뭐 건선, 습진 같은 이런 증상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에도 이 밀크시슬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간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체내 독소를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독소가 계속 이렇게 간에 축적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나는 왜 술을 안 먹었는데도 이렇게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비활성 지방간이라는 그런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알코올과 상관없이 섭취해야 되는 게 이 헤파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우리가 왜 유산균을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어떤 분은 뭐 허준이네 정강렬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맞아요. 허준은 뭐 동의보감을 집필했기 때문에 뭐 동양의학의 뭐 그냥 동양의학의 아버지 정도 됐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잖아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가 이 대장과 소장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등에 굉장히 좋고 또 이게 제3세대 유산균으로 다양한 면역력 이런 질환에도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 자체가 이게 장을 보호해주다 보니까 체내 염증 반응을 당연히 이렇게 감소시켜주겠죠. 투입 균수가 아니라 장까지 살아가는 그런 보장 균수가 100억 마리가 들어있어 이런 유해균 억제라든지 면역력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산화 알로엔즈 플러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장 면역력, 피부 건강까지 일석삼조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알로엔즈 플러스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때요? 소화가 되지 않으면 내 몸에 흡수가 안 돼서 그런 기능도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소화불량 등 이렇게 만성 염증에 시달리게 되는 건데요. 이 제품은 소화제를 달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그렇게 그걸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고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하이버지가 염증을 낮춰주는 이런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장내의 그런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섬유소는요, 우리가 7대 영양소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이버제에는 수용성, 불용성 두 식이섬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있고요. 일반 성인 기준 하루에 우리가 20에서 25g의 권장 섭취량이 필요한데 유산화 이 화이버제에는 차전자필을 포함해서 24g의 그런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장내 유익균 증식에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우리가 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많이 도움을 줘서 체외로 이렇게 배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차전자피가 당뇨병 환자의 이런 대사 조절에도 좋고요. 우리가 간상동맥이라든지 이런 심장질환,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카테킨이에요. 보통 카테킨 하면 다이어트 소재로만 우리가 말할 정도로 체지방 감소에만 도움을 줘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마다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같은 용량으로 만약 섭취했을 때 비타민 C보다 100배나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에 인슐린 그런 저항성을 조절하는 효능도 있고요.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
뭐 청소년들 고민이죠. 여드름이라든지 피지 이런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탈모도 예방해주고 암세포의 그런 성장 억제라든지 항암, 항염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볼리즘이라는 뜻 자체가 신진대사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율이 높을수록 우리 칼로리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지방 분해 능력도 높아지고 또 쉽게 체중 조절을 가능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하더라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메타볼리즘 안에는 앞서 보는 것처럼 녹차에 들어있는 그런 카테킨 성분뿐만이 아니라요. 비타민 P라고 불리우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요. 약간 생소한 비타민이지만 효능은 굉장히 다양해요. 비타민 P는요 주로 과일이라든지 채소, 그리고 껍질 있잖아요.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레몬, 라임, 자몽, 오렌지 이게 비타민의 4대1로 과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감귤류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껍질을 드시다 보면 껍질 안쪽에 하얀 그런 실 같은 섬유질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식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다들 이걸 많이 떼고 드시는데 이걸 그냥 떼지 않고 먹으면 우리가 비타민 C와 P를 함께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P는 또 비타민 C에 사실은 이런 보조 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세혈관 튼튼하게 해주고요. 특히나 우리가 피에 관련돼서 많이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뇌출혈이라든지 코피, 그다음에 또 이제 잇몸 출혈 이런 출혈성 질환에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고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동맥경화, 고혈압,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수족냉증도 좀 심하고 어깨 결림이라든지 혈액순환에 그렇게 좀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 비타민 P가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만성염증에 좋은 제품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이고 또 수분 섭취잖아요. 그리고 전해질 보충에 보충의 염증 감소 전반적인 이런 우리 몸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필수 미네랄이 바로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몸이 가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계절하고 상관없이 막 가렵거나 빨개지고 이렇게 하는 증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수분이 감소해요.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데 그렇지만 단순히 이게 수분이 감소했다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내가 이게 기능이 많이 저하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탈수는 사실 이 전해질의 그런 농도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 반응을 굉장히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에는 염증 감소에 관여하는 그런 마그네슘과 칼슘이 들어있고요. 또 체내 염증, 분자의 생성을 감소해서 항염증 효과에 좋은 칼륨도 들어있고 면역세포의 이렇게 활성화와 염증을 줄여주는 나트륨이 이상적인 배합으로 이렇게 전해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카페인도 없죠. 카페인 프리고 설탕이라든지 인공향, 인공색소가 없는 제품이라 우리가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이 산성화됐을 때 병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알칼리 이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활력에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입니다. 제가 이제 유산화의 제품을 정말 이렇게 빠르게 오늘 진행해 왔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 섭취를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염증의 악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은 없고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그런 쓰리고를 잘 실천해야겠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 거가 최고야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객관적인 공실력을 자랑하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서 유산화는 어때요? 생체 이용률 96.1%로 별 5개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이 책이 발행된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산화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앞다투어서 이제 영양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비교 가이드북을 참고하라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건강을 결정하고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뭐라고요? 그죠? 투자지 지출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나를 돌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